당신은 이미 매우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2, 3시쯤 자주 잠에서 깨시나요? 심장이 빨리 뛰고 마음이 불안해지며 한참을 누워 있어도 다시 잠들지 못하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분명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머리가 무겁고 몸이 축 처지나요? 만약 그것이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연료가 고갈된 엔진처럼 당신의 뇌는 지금 비상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위험은 단순히 불면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매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뇌졸중의 가능성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며칠 만에 수면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왜 한밤중에 깨는지, 그 정확한 이유와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아침까지 깊이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쩌면 오늘 밤부터 바로 변화를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댓글을 남기고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연적인 건강 개선 방법을 더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내용에서는 한밤중에 깨는 진짜 원인을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고 집에 있는 재료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습관이 사실은 당신의 불면증 원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의사이며 진료를 하면서 많은 고령의 환자들이 같은 문제로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장기간의 불면증, 특히 새벽에 자주 깨는 증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무려 20년 넘게 이 상태를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신체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어났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식은땀이 나며 이유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은 한 번 깨면 거의 다시 잠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증상이 아니라 그분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한 가지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습관이 밤새 당신의 뇌를 굶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은 완전히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는 매우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하루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뇌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며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는 세 가지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들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방금 먹은 음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간에 저장된 에너지인 글리코겐에서 공급됩니다. 간을 하나의 연료 탱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을 너무 일찍 먹고 잠들기 전까지 아무것도 보충하지 않으면 그 연료는 점점 고갈됩니다. 새벽 2, 3시쯤이 되면 에너지가 거의 바닥나고 뇌는 몸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뇌는 비상 시스템을 가동하여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당신을 즉시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또렷해지며 이유 없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한밤중에 잠에서 깨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이 분비된 후에는 몸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에너지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몸의 생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반복되면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뇌는 해독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물질이 축적되어 기억력 저하 위험이 증가합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심혈관과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행히도
잠들기 전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뇌를 안심시키고 더 이상 한밤중에 깨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해야 뇌가 한밤중에 경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수년간 환자를 진료하고 관찰해 오면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수면제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원칙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들기 전에 뇌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단,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필요한 것들이 모두 당신의 부엌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자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꿀과 약간의 소금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약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고 그 안에 천연 꿀 한 스푼과 소량의 바다 소금을 넣습니다. 잘 저은 후 몇 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고 급하게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왜 하필 꿀과 소금일까요? 그 답은 우리 몸의 작동 원리에 있습니다. 꿀에는 천연당이 들어있어 간에 글리코겐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간은 밤새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저장소입니다. 이 저장소가 채워지면 뇌는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고 따라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활성화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꿀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꿀의 소량의 천연당은 인슐린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인슐린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뇌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이후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이는 당신을 이완시키며 최종적으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쉽게 말해 꿀은 에너지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몸의 수면 호르몬 생산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특히 천연바다 소금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과도한 자극을 줄이며 몸을 더 이완되게 만듭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신경계가 더 민감해지고 쉽게 활성화되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꿀과 소금의 조합은 마치 연료를 채우는 동시에 몸의 전기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오랫동안 수면제를 복용해온 한 고령 환자에게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 일주일 후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아침까지 계속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점차 지도에 따라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방법은 타트체리 주스에 약간의 소금을 섞는 것입니다. 타트체리는 멜라토닌 함량이 높은 드문 천연식품 중 하나입니다. 외부에서 보충하면 몸의 생체 리듬을 더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잠들기 전에 타트체리를 섭취한 사람들이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더 깊이 잠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조금 더하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밤중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상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금이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밤중에 가벼운 배고픔이나 급격한 에너지, 저하로 자주 깨는 경우라면 무가당 요거트나 올리브 오일 한 스푼에 소금을 곁들이는 방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꿀과 달리 요거트나 올리브 오일의 지방은 더 천천히 소화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빠르게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리는 대신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빠르게 타는 연료와 천천히 타는 연료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꾸준히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에는 뇌의 미세한 염증을 줄이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만성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웠을 때 생각이 멈추지 않아 잠들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뜻한 토마토 주스에 약간의 소금을 넣어 마시는 것이 의외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GABA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어 뇌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생각의 흐름을 늦추고 긴장을 줄여 이완 상태로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따뜻하게 마시면 이후 체온이 내려가면서 더 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또한 밤에 쥐가 나서 수면이 자주 방해되는 경우에는 사과 식초와 소금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을 보충해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동시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어 밤중 저혈당으로 인한 각성을 줄여줍니다. 이 외에도 키위나 파인애플 같은 과일에 소금을 조금 곁들이는 것도 자연스럽게 수면을 돕는 방법입니다. 키위는 세로토닌과 마그네슘을 함유해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키고 파인애플은 체내 멜라토닌 농도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방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밤새 뇌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수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한 가지를 선택해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문제의 해결책이 가장 단순한 것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맞는 선택지를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고르느냐가 아니라 매일 밤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입니다. 실제로 저는 재료는 맞게 사용하지만 시간이나 방법이 잘못되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점은 항상 따뜻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상쾌하다는 이유로 찬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찬물을 마시면 몸은 다시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경계가 약하게 자극됩니다. 그 결과 졸음이 오는 대신 오히려 더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물은 몸을 이완시키고 이후 체온이 자연스럽게 약간 내려가면서 졸음이 오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생리적 반응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하는 소금의 종류입니다. 모든 소금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정제 소금은 단순히 나트륨만 제공하는 반면 천연바다 소금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소량의 바다 소금만으로도 일반 소금과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양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 0.5g 정도의 아주 작은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이 양은 매우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신경계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제가 많은 환자들에게 안내해왔고 몇 딜 만에 뚜렷한 개선을 보였던 아주 구체적인 저녁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저녁을 떠올려 보세요. 저녁 6시쯤 평소처럼 식사를 합니다. 식단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과식하지도 너무 배고픈 상태로 두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후 7시부터 9시 사이에는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걷거나 편안한 프로그램을 보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과도하게 자극적인 활동이나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고 선택한 재료와 소금 한 꼬집을 넣습니다. 그리고 약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십니다. 한 번에 들이마시지 마세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 마신 후에는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몸을 편안하게 두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조명을 낮추고 휴대폰 화면을 보는 것도 피하세요. 약 30분 후 졸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침대에 눕습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바로 이 단순함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습관을 정확히 실천한 한 고령 환자를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첫날에는 여전히 새벽 3시쯤 깼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심장이 빨리 뛰거나 불안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15분 후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 4시 30분까지 계속 잠을 잤고 깬 후에도 다시 쉽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되찾은 결과입니다. 간에 충분한 글리코겐이 채워지고 뇌는 더 이상 한밤중에 경보를 울릴 필요가 없어지며
신경계도 더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보통 이 과정은 몸이 적응하는데 약 48, 7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첫날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몸이 조절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약 일주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뚜렷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더 가볍게 일어나고 머리가 더 맑아집니다. 낮 동안의 피로감도 크게 줄어듭니다. 기분 역시 개선되어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 전체 기능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잘 자면 기억력이 향상되고 면역력이 강해지며 혈압이 더 안정되고 감정 상태도 더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에만 고정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연하게 바꿔도 됩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간편하게 꿀을 사용하고 주말에는 키위나 체리 같은 과일로 바꿔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몸에 더 다양한 이점을 주고 지루함 없이 습관을 오래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한 번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두 번도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점차 안전한 주기를 다시 형성하게 되고 뇌는 밤이 더 이상 위험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깊은 잠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제가 진료 과정에서 가장 자주 들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통 이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을 사용하면 혈압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소금의 양은 약 0.5g 정도의 아주 작은 한 꼬집에 불과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과 비교하면 거의 무시해도 될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천연 바다 소금을 사용할 경우 나트륨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미네랄도 함께 보충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오히려 나트륨이 약간 부족한 상태가 몸을 더 긴장하게 만들고 깊은 잠을 방해하며 밤에 쥐가 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혈당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꿀을 사용해도 될까요? 꿀에 당분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잠들기 전에 소량 한 스푼 정도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오히려 밤 동안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깨는 이유는 당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벼운 저혈당 상태 때문입니다. 이때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활성화합니다. 다만 혈당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올리브 오일, 요거트, 사과 식초와 같은 다른 선택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낮잠이 밤 수면에 영향을 줄까요?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너무 오래 자거나 특히 오후 4시 이후에 자면 밤의 졸음 압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초반에 20, 30분 정도 짧게 자는 것은 에너지를 회복하면서도 밤 수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개인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한 대부분의 경우 변화는 2, 3일 내에 시작됩니다. 이는 간이 안정적인 글리코겐 수준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몸이 생체 리듬을 완전히 다시 설정하려면 최소 2주 정도는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묻습니다. 매일 같은 방법을 꼭 사용해야 하나요? 답은 아닙니다. 유연하게 바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를 쓰느냐가 아니라 잠들기 전에 에너지를 부드럽게 보충하고 수면 호르몬을 돕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 다양한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치료 중인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액응고나 혈당에 영향을 주는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더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거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을 제대로 적용하더라도 수면 환경이 적절하지 않으면 효과는 크게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방 온도입니다. 우리 몸은 깊은 잠에 들어가기 위해 체온이 약간 낮아져야 합니다. 방이 너무 더우면 이 과정이 방해됩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은 훨씬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실내 온도를 높이기보다는 적절히 시원하게 유지하고 이불로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빛입니다. 빛이 너무 강하면 특히 백색광은 멜라토닌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잠들기 약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낮추고 부드러운 빛을 사용해 몸의 휴식 시간임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소리입니다. 작지만 지속적인 소음은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조용하지 않다면 잔잔한 배경음 등을 활용해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효과적인 보조 방법 중 하나는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단 10분이면 충분히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고 몸에 열이 분산되면서 중심 체온이 낮아집니다. 이는 잠들기 쉽게 만드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또한 수면을 개선하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잠들기 전 휴대폰 사용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크게 감소시켜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수면의 깊이도 떨어뜨립니다. 둘째, 졸리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는 뇌가 침대를 휴식이 아닌 생각과 뒤척임의 장소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20분 정도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서 가벼운 활동을 하다가 다시 졸릴 때 누우세요. 셋째, 오후나 저녁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몸에 여러 시간 남아 있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제가 꼭 바로잡고 싶은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수면 구조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의 필요성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잠을 덜 자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깊게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뇌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수면 호르몬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깊은 잠을 자고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방법을 아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시작하느냐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 간단한 선택 하나, 그리고 약간의 꾸준함. 당신의 수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